월 1.96% 배당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연 23.5%가 나옵니다. 은행 금리가 3%대인 시대에 이런 숫자가 가능할까요? 2026년 지금 이 숫자를 보고 5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쏟아붓는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통장을 확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멘붕 상태가 됩니다. 배당금은 매달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원금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월배당 ETF 50개가 넘게 쏟아진 이 뜨거운 시장, 그 열기 뒤에 숨겨진 구조적 함정과 당신의 나이에 맞는 진짜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배당금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기분 좋죠? 그런데 바로 그날 당신이 보유한 ETF 가격이 정확히 100만 원 떨어집니다. 이게 배당락이에요. 배당금을 지급하면 ETF의 순자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배당금이 공짜가 아니라 내 돈 찾아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티저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월 1.96% 배당을 준다고 해봅시다. 12개월이면 23.5% 배당을 받는 건데 같은 기간 주가가 15% 떨어지면 실제 수익은 겨우 8.5%밖에 안 되거든요. 2025년에 이 상품이 46% 총수익률을 기록한 건 예외적인 상승장 덕분이었습니다. 이 높은 배당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ETF가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을 팔아요. 옵션을 파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그걸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죠.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옵션을 팔았다는 건 주가가 1저준 이상 오르면 그 상승분을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30% 올라도 커버드콜 ETF는 15%까지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옵션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 2025년 나스닥 100이 실제로 40% 상승했을 때 커버드콜 ETF들은 평균 20% 정도만 따라갔어요. 배당으로 10%를 받았지만 놓친 상승분 20%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KODX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이라는 상품을 보면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OTM은 아웃 오브 더 머니의 약자인데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옵션을 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오르면 그 상승분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받는 옵션 프리미엄은 줄어듭니다. 월 배당률이 1.65%로 티저보다 낮은 이유가 이거예요. 일정 %까지는 상승을 따라가지만 그 이상 오르면 역시 제한당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같은 상품은 고정 커버드콜 전략을 씁니다. 지수가 100일 때 105에서 옵션을 파는 식으로 고정 비율로 매도하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이 10% 이상 오르면 그 이상의 상승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더 골치 아픕니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혜택은 개별 주식 배당에 적용되고 ETF 분배금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일반형은 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 5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한도 초과분 300만 원은 15.4% 세금을 내야 해요. 실제로 받는 배당금에서 46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월로 나누면 매달 4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런 걸 다 계산하면 화려해 보이던 배당률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요. 그럼 월배당 ETF가 무조건 나쁜 상품이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나이와 목표예요. 같은 월배당 ETF라도 35세가 사는 것과 65세가 사는 건 완전히 다른 투자거든요.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0대라면 솔직히 말해서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고요? 당신한테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커버드콜의 상승 제한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30대에게 필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불어나는 자산 가치예요. 티저 액티브가 월 1.96%를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배당금 받는 대신 연 20%에서 30% 상승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후를 생각해보세요. 연 8% 수익과
연 15% 수익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30대도 월 배당의 심리적 만족감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 투자 동기가 생기고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세요. 전체 투자금의 70%는 KODX 나스닥 100 OTM이나 KODX ANNP 500 OTM처럼 상승 참여 여지가 있는 상품에 넣고 30%만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전통형 배당 성장주 ETF에 넣는 겁니다. OTM 방식은 일정 수준까지는 상승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기회를 차단당하진 않아요. 그리고 SOL 다우존스는 커버드 콜이 아니라 진짜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서 배당 자체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 배당률은 3%에서 4%로 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그 배당금이 지금의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30대는 받은 배당금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재투자해야 해요. 배당금으로 같은 ETF를 추가 매수하거나 다른 성장주에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정체되고 30년 후 은퇴할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ISA 계좌는 필수입니다.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세금 없이 배당을 받고 그걸 재투자하면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50대는 전환기예요. 은퇴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 남았으니까 성장도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죠. 2026년 현재 55세라면 2036년에 65세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 자산을 최대한 불린 다음 안전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초반 5년 동안은 60%를 성장형 ETF에 넣으세요. KODEXN P500 OTM, 라이즈 AI 밸류체인 같은 상품들이죠. AI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가장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개별 AI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커버드 콜로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티저 액티브나 SOL 다우존스처럼 배당이 안정적인 상품에 넣고요. 그러다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비율을 바꿉니다. 성장형 50%, 안정형 50%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배당금의 절반은 재투자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쌓기 시작하세요. 은퇴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가 됐을 때 쌓인 현금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성해야 해요. 50대의 핵심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안정화하면 성장 기회를 놓치고 너무 늦게 바꾸면 은퇴 직전 폭락장을 만났을 때 회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5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게 생명입니다. 70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성장은 이제 부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원금 보전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나와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투자 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거죠. 70대가 3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80%인 2억 4천만 원은 티저 액티브나 KODEX 나스닥 100처럼 배당률이 높은 커버드 콜 ETF에 넣으세요. 월 1.5% 배당이면 2억 4천만 원에서 매달 360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20%인 6천만 원은 SOL 다우존스 같은 초안정 배당주에 넣어서 버퍼를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대략 400만 원 가까이 현금 흐름이 생기는데 이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70대에게도 위험은 있어요.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원금이 서서히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총 수익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았지만 주가가 그 이상 떨어져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ETF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해요. 70대는 시간이 없으니까 손실을 회복할 여유가 없거든요. 원금 3억이 2억 7천으로 줄어버리면 그만큼 매달 받는 배당금도 줄어들고 그럼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ETF별 성과를 체크하고 1년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교체하는 규칙을 정해놓으세요. ISA 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배당 소득이 많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거든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만약 서민형 자격이 된다면 연 400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당을 받는 겁니다. 월로 나누면 33만 원 정도죠. 이 혜택을 안 쓰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연간 6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5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ISA 계좌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걸 안 하는 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죠. 2026년, 즉 지금 당신은 월배당 ETF에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당신의 시장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횡보장이나 약한 하락장에서 빛을 발해요. 시장이 크게 안 오르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5%에서 10% 정도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은 배당금이 순수익이 되거든요.
2026년 하반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긴 어렵습니다. 그럼 커버드콜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약 2026년에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나스닥이 30%에서 40%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버드콜 ETF는 15%에서 20% 정도만 따라갈 겁니다. 배당 10%를 받았지만 놓친 상승분 20%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일반 나스닥 100 ETF를 샀으면 40% 수익을 냈을 텐데 말이죠. 따라서 강한 상승장을 예상한다면 월 배당 ETF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일반 지수 ETF를 사서 상승의 과실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현명하죠. 역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S&P 500이 3월에 34% 폭락했다가 연말까지 V자 반등해서 결국 연간 16% 상승했어요. 이때 커버드콜 ETF인 JEPI는 어땠을까요?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방어막 역할을 해서 28%만 떨어졌습니다. S&P 500보다 6% 덜 떨어진 거죠.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반등장이었어요. 4월부터 12월까지 S&P 500이 70% 상승했는데 JEPI는 35%밖에 못 따라갔거든요. 배당 8%를 받았지만 놓친 상승 35%를 생각하면 결국 연간 총 수익률은 JEPI가 5%, S&P 500이 16%였습니다. 11% 차이가 난 거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빠졌던 해인데요. S&P500이 연간 18% 하락했지만 커버드콜 ETF들은 평균 10%에서 12% 정도만 떨어졌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하락분을 일부 상쇄해준 거죠. 이런 약세장에서는 커버드콜이 확실히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하게 빠질 거라고 보면 커버드콜을 선택하고 강하게 오를 거라고 보면 일반 지수 ETF를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2026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혼합 전략이죠. 30대는 70% 성장형에 30% 월배당, 50대는 50대 50, 70대는 80% 월배당에 20% 안정형. 이렇게 나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양쪽의 장점을 적절히 섞는 거예요. 배당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30대와 40대는 무조건 재투자, 50대는 절반 재투자 절반 저축, 60대 이상은 생활비로 사용.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월 배당 ETF의 진짜 잠재력을 못 끌어내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복리 효과가 사라지고 자산은 정체되거든요. 반대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재투자만 고집하면 현금 부족으로 급할 때 ETF를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월 배당 ETF는 마법의 상품이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 전략의 하나일 뿐이죠. 배당금이라는 걸 매달 받으면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동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승 참여를 제한당하고 배당락으로 원금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생긴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해요.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자가 되세요. 월 1.96%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15% 상승 포기, 배당락, 세금, 이 세 가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배당 시장은 선택지가 넘쳐납니다. 티저 액티브의 고배당, KODX OTM의 상승 참여, 라이즈 AI의 테마 투자, SOL 다우존스의 전통적 성장.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죠. 당신이 35세냐, 55세냐, 75세냐에 따라 정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상승장을 예상하느냐, 횡보장을 예상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바뀌고요. 정답은 상품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 목표, 시장 전망, 그 교차점에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될지 아니면 원금을 갉아먹는 함정이 될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계산기를 꺼내서 배당률이 아니라 총 수익률을 계산하세요. 그게 진실이니까요.